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봅시다. 애플이 탁상용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영국, 스위스가 2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텔과 AI 칩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부진했던 보잉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와 알리바바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의 강세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와 고용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줄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1.61% 상승, 나스닥 지수는 2.34% 상승, 다우 지수는 1.39%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1% 증가하여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줄였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장 변동성 지표인 빅스는 하락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으며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지분을 줄이는 동안 소매업체 울타뷰티의 주식 69만 주와 항공우주기업 헤이코의 주식 100만 주를 매수했으며 보험사 처브의 주식을 약 100만 주 매수해 총 2,70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 버핏, 빌 에크먼의 펀드는 나이키 주식 약 3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테라울프, 코어 사이언티픽, 아이리스 에너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줄였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는 월트 디즈니 지분을 3,200만 주에서 260만 주로 줄였으며 3M에서 분사된 헬스케어 기업 솔벤텀과 보관 및 운송회사인 유홀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2분기에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늘렸습니다. 대형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빅테크 기업을 매도하고 헬스케어 및 소비자 부문 등 다양한 주식에 대한 새로운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싱가폴 투자 펀드인 테마색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등 11개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3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로봇 기술을 적용한 고가의 탁상용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와 로봇팔을 결합한 형태로 스마트홈 명령센터, 화상회의기기, 원격 제어 보안 도구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2022년에 승인되었으며 26년 혹은 27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7월에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 가격 하락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어 소매 매출은 7월에 2.6%로 예상치보다 낮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하이테크 제조와 전기 자동차 같은 전략적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2분기에 민간 소비의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며 3.1%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 2.3% 성장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과 정부의 세금 환급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회복되었으며 이는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 간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도 2분기에 강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0.6% 성장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는 서비스 부문의 강세로 0.5% 성장했으나 스위스 프랑의 강세가 제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텔과 함께 AI 칩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인텔이 소프트뱅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소프트뱅크가 요구한 생산량과 속도를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TSMC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737 맥스 사고 이후 에어버스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잉이 7월에 항공기 72대 주문을 확보하여 에어버스의 59대를 앞질렀습니다. 보잉은 목요일에 이스라엘의 엘랄항공과 최대 31대의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주문에서는 여전히 에어버스에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올해 누적 주문은 186대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잉은 안전 문제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미국 연방항공청의 생산 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매출과 수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69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매출 전망을 3.75에서 4.75% 증가할 것이라고 상향 조정했으며 주당 순이익도 2.34에서 2.43달러 사이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렴한 필수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방문 증가로 매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신선식품, 개인관리 및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했습니다. 또한 고소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가구, 가전제품, 의류, 장난감 등을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며 전자상거래 매출도 22% 증가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은 경쟁사들에 비해 경제적 압박을 더 잘 견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내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동안 매출은 2,432억 4천만 위안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순이익도 242억 7천만 위안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9% 감소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경쟁 심화와 소비 지출 둔화로 인해 매출이 1% 감소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32%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는 매출이 6%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AI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로 계속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